자, 시작합시다. 네, 187, 191. 뭐 있냐, 187페이지는. 이 새끼는 채점 안 해왔어요, 이씨. 자꾸 하고 나서 채점할래? 자, 187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없냐? 22번? 아, 비슷한 거네. 세 개, 다섯 개, 네 개, 네 개. 자, 시작할까? 잘리네. 젠장. 에이, 모자라는데. 여기 사야 되는구나.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고 밑에 점이 3개가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위에 점들이 4개가 더 찍혀 있어요. 토탈 점의 개수는 보시다시피 7개의 점이 있습니다. 됐나? 자,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3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아주겠습니다. 됐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점들 중에 여기 있는 색깔 안 보이네. 자, 여기 있는 요 3개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네. 이거 외에 다른 거 더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여기서 빼내주면 우리가 뭐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7, 6, 5, 3, 2, 1이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질 거니까 7 곱하기 5만 남을 거고 35에서 1을 빼기 때문에 34가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시죠. 그러면 188 없어요? 188이요? 네. 1번이요. 응? 뭐? 합이 홀수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야,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1, 3, 5, 7, 9, 11, 13,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2개의 눈을 갖고서는 1을 만들 수가 없지? 1 더하기 1이 제일 작은 애니까 6 더하기 6이 제일 큰 애니까 13 이후로도 만들 수 없죠? 그럼 여기 있는 거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3을 만들 거야. 그럼 뭐해? 1, 2, 1도 되겠지? 됐어? 아, 이해.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얘기를 했어.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나오는 눈은 다른 걸로 취급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 4, 2, 3, 3, 2, 4, 1 아니야? 네. 얘가 좀 많겠다. 1, 6, 2, 5, 3, 4 생략. 여기 6개겠지 뭐. 그러면 됐지? 얘는 3, 6 4, 5 얘는 4개겠지? 얘도 4개 얘 2개 얘는 5, 6 2개잖아. 또 더하면 되잖아. 됐어? 20까지야. 이씨 눈깔이 꼈어. 이씨 네? 18이지. 아, 더하기도 못해? 창피하게 그러지 마. 자, 또 다른 거 있을까? 189는요?
11번. 소연이네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이 한 줄로 앉아서 식사를 해. 왜? 왜 한 줄로 앉아서 식사를 해? 차라리 이럴 거면 원탁에 앉히지 그랬어. 누가 식사를 한 줄로 앉아서 해? 한 줄로.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화를 하라고? 대화 안 하고 싶은가 보지.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자, 소연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이런 거죠. 엄마하고 소연이하고 아빠를 세트로 묶어요. 근데 이 세트로 묶는 방법은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소연이가 앉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빠하고 소연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됐니? 6명의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이 외에 몇 명이 더 있냐면 하나, 둘, 세 명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전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세트에다가 이 세 명을 줄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4팩토리얼이겠죠? 됐어요? 근데 요 경우하고 요 경우 있잖아.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지? 48가지. 됐습니까? 문제 풀 때 이제 4팩토리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6팩토리얼 정도까지는 보통 외우시는 게 좋고요. 6명까지 줄 세우는 게 많아서. 선생님 11번 48에다가 틀려가지고 48 맞아. 맞아요? 어, 내가 눈이 삔 건가? 네 눈깔이 문제야. 벌써 11번 맞네? 나 왜 틀렸다 했지? 가보면 어쩔 수 없고. 자, 다른 것도 있어요? 190분 없나? 자, 넘어갑니다. 190. 어? 16번. 4명의 학생이 국어 시간에 독후감을 바로 서로 바꾸어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읽지 않기로 했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이게 사실 교란순열이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요 그 경우의 수 다 끝나고 나면 중복조합하고 중복순열하고 교란순열하고 요 세 가지를 따로 한번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중학교에서 문제 푸는 거 이 네 가지라고 하는 이거는 노가다를 뛰라는 겁니다. 그냥. 이 노가다까지 부르는 거예요? 네, 그냥 되게 잘했다. 중복조합은 원래 수식화 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나중에 설명을 해서 수식화 시켜줘도 뭐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사실 그렇게 해볼 필요는 없을 거고요. 노가다 하나가 서시컬에다 겁나 틀려. 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갖고 셉니다. 뭐가든. 자, 잘 볼게요. 근데 그냥 다 센다고 해서 진짜로 막 다 말 그대로 완벽하게 다 센다는 건 아니고. 자, A의 독후감을 일단 B가 읽게 만들게요. 됐니? 네. 그러면 나머지 B, C, D가 있는데 B를 읽을 수 있는 애는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A가 읽어도 되고 C가 읽어도 되고 D가 읽어도 됩니다. 그치? 근데 A가 B의 독후감을 읽으면 남은 C, D는 자신의 것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D가 C 걸 읽어줘야 되고 C가 D 걸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맞지? 네. 자, 여기 남는 애들도 A와 D가 남아있는데 D는 자기 걸 못 읽기 때문에 반드시 C 걸 읽어줘야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A가 되시는 형태가 되실 거고 D의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C는 자기 걸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B 대신에 C가, C 대신에 D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9가지라고 그냥 보면 되고요. 근데 사실 수영도는 조금 다르게 그려져요. 실제로 그려보면. 자, 요거는 지금 다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직선처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쪼개지는데 이 다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잘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자, C가 만약에 얘를 읽어요. 그러면 남는 아이들이 누가 있냐면 A랑 B랑 D가 남았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A하고 D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B는 자기 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남는 애가 누구야? B하고 D가 남았지. 그러니까 D는 C 걸 읽을 수밖에 없고 남는 B는 여기 읽을 수밖에 없겠지. D 걸 읽을 수밖에.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두 줄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 A, B, C야 D가 A, B 걸 읽었기 때문에 A, B는 C 걸 읽든 B 걸 읽든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돼. 결국 얘네들도 뭐가 어떻게 되니? 세 개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에서 뭐 D를 해가지고 이 녀석이 A를 하고 여기서 이제 C가 될 수 있고 A를 하게 되면 남는 애가 이제 B하고 C니까 여기 읽은 경우하고 여기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I가 되는데 결국은 각각의 경우가 다 세 가지만 존재하게 되는 거야. 됐어? 9가지요. 그래서 토탈 9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다 세는 건 아니고 이미 여기를 셌을 때 이 경우와 똑같은 방식에서 나머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의 3배 해서 그냥 구하시자. 이해됐지? 뭐 18번이요. 8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전 나온 수로 A, 두 B라고 했을 때 교점 좌표가 1이 되는 경우 뭐가 문제일까? 성윤아 안 나와요. 자, 이 녀석 둘의 교점 좌표의 x 좌표가 1이라고 하는 건 이 녀석 기준으로 봤을 때 x 좌표가 1이 되려고 하면 y 좌표 값은 당연히 0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이걸 대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0이라고 하는 게 a-b인 거고 즉 a랑 b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됐니? 네.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개수가 눈의 형태가 같은 건 몇 가지가 나와? 한 가지. 안 보여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네. 두 눈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고. 6가지요. 그러니까 6가지야. 됐어? 이거 씨 물어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자, 또 다른 거 있을까요? 190페이지는 없어? 네. 191은 25번이요. 25? 7번 27? 또 없습니까? 네. 아,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아? 아니요. 그래서 만약에 A, B, C, D 이렇게 있어. 됐니? 그러면 그 다음은 A, B, D, C가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알파벳 순서대로 해가지고 숫자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A, B, C, D, E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A, B, C, D, E의 문자를 갖고 있으면 얘네가 얘기하는 거 이거 사전식 배열을 하면 A, B, C, D 다음에 C, D, E 다음에 A, B, C, E, D가 온 다음에 점점점 내려가서 E, D, C, B, A가 온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건데 이해했어요. 자 이게 헷갈리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파벳 순서를 보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1, 2, 3, 4, 5야. 네. 작은 것부터 큰 순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열 어떻게 했다? 1, 2, 3, 4, 5하고 1, 2, 3, 5, 4하고 그 다음에 5, 4, 3, 2, 1로 배열하겠다는 소리지. 됐어? 너희들이 이걸 못하는 거는 이제 사전을 본 적이 없죠. 뭐 국어사전 같은 거 봐도 나와있어요. 그 사전. 국어 사전도 똑같아요. 국어 사전도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죠. 아이오 순으로 되어 있고. 아 근데 그거는 아는데
사전식 배열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제일 처음에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제일 처음에 그 국어 사전을 보면 가가 나와 있고요. 영어 사전을 보면 제일 처음에 A만 써 있죠. 정관사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배열 방식을 우리는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뭐라고 해요. 보통 이런 형태의 문항들을 너희들 요즘에는 사전을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걸 뭐라고 숫자화 시킵니다. 이렇게 숫자화 시켜서 우리는 뭐 할 거야? 나중에 이걸 갖고 배열을 다시 하면 될 것이고 40번째 나오는 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즉 A로 되어 있는 즉 1로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자는 거죠. 그럼 몇 개가 될 거니? 알 것 같아요. 얘가 24개요. 24가지겠죠. 4팩토리얼일 테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B로 시작하는 애를 찾아요. 그러면 B로 시작하는 애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24개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야? 3으로 시작하는 애가 필요할 거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애는 1, 2, 4, 5겠죠. 네. 얘가 몇 번째 숫자? 네, 49번째. 그러면 3, 1, 2, 5, 4가 50번째 숫자겠죠? 49번째? 우리 지금 몇 번째? 40번. 아이 병신 새끼 잘못했어 미안해. 40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에까지 지울 건 없었는데 이것까지 지울 건 없었는데 얘가 24개인 건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카운팅을 다시 하는 이 1로 시작하는 걸 찾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몇 개의 숫자니? 6개겠죠. 그럼 2, 3으로 시작하는 걸 찾아요. 그럼 얘도 6개겠죠.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요거는 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 거니까 여기까지가 36번째 숫자죠. 네. 그럼 얘가 36번째 숫자니까 그 다음부터 세보는 거죠. 2, 4, 1, 2, 3. 아니 뭐래. 3, 5요. 3, 5죠. 얘가 몇 번째 수? 37번째 수. 그치? 네. 5, 3. 38번. 4, 3, 1. 39번째. 2, 4, 3, 5. 40번째. 얘가 40번째 숫자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할 거야? 문자로 바꿀 거야. 얘가 B였고요. 그치? 얘가 D고요. 얘가 C, 얘가 A, 얘가 E, 이쪽이 A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B, D, C, E, A가 우리가 원하는 6개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27번이라고 했나? 그러면 다 된 거야? 세상이 없지 않았어? 세상에는 숙제가 없었죠? 다 했어. 정신 있었어. 또 숙제 왔어? 아니요,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남은 거 다 푸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세상에 뭐 풀어오야죠. 풀어와야 되는 거 풀어와야 되는 거고 이따가 양도 정해줄 건데 에이스템. A 스텝은 세상이 하고 나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숙제가 아닐 거고요. 그럼 우리는 숙제가 없다. 세상이 되니까 뭐라는 거야 쟤 지금. 자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야? 확률 해야죠. 확률 확률 다 우리가 저번 했잖아요. 시간에 하는 거. 아. 진짜. 확률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이제 여기서 나오는 확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보는 확률은 이제 이산 확률이다. 저도 당연한 게 아니었어. 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그치? 우리가 보는 확률은 다 뭘로 계산할 거냐면 경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시면 된다. 됐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지. 맞지? 네.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확률이죠. 헛소리가. 팀이야. 이 부분을 우리가 P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됐니? 네. 사건 A가 안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하냐? 1-P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건 A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과 안 일어나는 거는 결국 두 개를 합치면 무조건 일어날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나머지는 1-P의 값을 갖고 있어야 전체 값이 1이 되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안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걸 갖고 우리 거기에 있는 문항을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자, 기본 문제 1번을 볼게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각각 하나씩 던질 겁니다. 했나요? 했는데요. 어디까지 했지? 거기 199쪽 네. 해야 돼요. 5번까지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확률의 계산이네요. 글쎄? 이렇게 언제 오지? 10시 반, 여기 안쪽인가요? 페이지 199. 10시 22분. 아, 나 왜 훨씬 자, 확률의 계산은 사실 첫 번째 고배법칙과 하배법칙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고배법칙부터 항상 생각하라고 했었고 고배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뭐뭐뭐 세 가지 뭐였죠? 어떨 때? 연속성, 연관성이 있을 때. 적어놔야 돼. 규칙성?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같이 동시? 네, 동시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만족을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고형칙을 한다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뭐 A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 뭐냐 김포공항까지 간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가는 형태의 얘기를 하면서 곱했었죠. 경우의 수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건 그거였지. 윗도리하고 바지. 그치? 위에 바지, 윗도리하고 바지를 따로따로 입고 나가는 건 없죠. 곰돌이프. 너 해, 너. 알았지? 만약에 머리 색깔 다 비슷해. 내일부터는 너 티만 입고 와. 아, 안 돼요. 그런 변태사는. 응? 아, 긴 입고. 변태되는 거.
야, 여학생이 긴 티를 입고 오면 그냥 원피스인가 하는데 남자애가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이 한다고. 잡혀가. 그렇잖아. 그냥 잡혀가라. 최근에 뭐 그런 거 뭐 좀 그런 그 뭐냐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고 있다 잡혀간 새끼 있던데. 있어요? 긴 뭐야 무슨 점퍼 같은 거 입고 있는데 바지를 안 입고 있어서 잡혀간 거. 세상에 이게 변태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연속성이나 연관성이나 동시에 이런 형태를 가질 때는 우리 뭐한다? 곱해서 구하신다. 확률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동전 던지기를 할 때 동전 2개를 던져서 앞이 나올 경우의 수를 보면 이제 앞에 것도 앞이고 한 가지고 뒤에 것도 한 가지기 때문에 이제 1이 되는 거잖아. 동전을 하나를 던져요. 그러면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네. 다른 것도 2분의 1이겠지?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둘 다 앞이 나오길 바라요? 그럼 4분의 1이 치는 거죠. 곱할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 얘기들은 책에 있는 거 사실 여기 있는 게 사실 확률의 계산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책에 보면은 지금 뭐 원리 3번, 원리 4번, 원리 5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원리 3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뽑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도박이나. 아니 내가 뽑기. 그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적으로 다 도박은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 뭐해? 공 한 5개 투명화되어 있으니까 6개의 공을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씩 빨간색을 칠한 다음에 검은색 상자에다 넣고서 빨간색을 뽑으면 오늘 여기 청소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뭐라고? 네, 그 뽑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복원과 비복원이 있어요.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돼서. 먼저 할수록 좋은데요. 자, 확률은 똑같아 이 새끼야. 언제나. 먼저 뽑을수록 좋잖아요. 안 그래.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럼 먼저 앞에서 뽑아가면 병신. 그럼 뒤에 있는 애는 안 해도 그냥 된 거잖아. 여섯 개 중에서 빨간색 하나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선우가 딱 잡아가지고 빨간색을 뽑았어. 끝난 거지. 네, 왜 이게 먼저 할수록 좋아? 먼저 할수록 좋다는 관념은 없어요. 맞아. 계산 이따 해줄게. 자. 생각 좀 해. 전체 10개 중 3개가 당첨입니다. 뭐 당첨이 된다고 좋은 건 아니야. 아까처럼 청소에 당첨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해서 복원과 비복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3개 당첨 2번 연속 뽑기. 자, 첫 번째 복원입니다. 무슨 소리냐? 뽑은 걸 다시 집어 넣는 거죠. 뽑은 걸 다시 집어 넣는 경우. 자, 뽑은 걸 다시 집어 넣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번을 뽑아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둘 다 당첨되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거야. 됐지? 자, 복원 뽑기는 어떻게 돼? 처음에 있는 경우에 10개 중에 3개가 당첨이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10개 중에 3개가 당첨이겠지? 확률적으로는 100분의 9점. 자, 두 번째 비복원이야. 뽑아가면 없어지는 거죠? 됐어? 그러면 처음에는 10개 중에 3개야. 자,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야? 2번 다 당첨되길 바라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당첨 대비를 뽑았다고 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니? 안 뽑히려고. 9개 중에 2개로 바뀌겠죠. 아.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90분의 6이 되는 게 이제 우리는 뽑기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복원과 비복원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비보건을 하죠. 그치? 그러면 건영이가 얘기한 거니까 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죠. 근데 그 공 있잖아요. 그 어. 앞에서 있잖아요. 그냥 흰 색깔 공 먼저 뽑아가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확률이 높아져. 확률이 맞아지는. 아니 빨간색 공 뽑으면 빨간색 공 뽑으면 그러니까 점점. 자, 6개 중 1개고요. 건영이는 세 번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컴파리즌 맞습니다. 아이씨. 미안해. 천식이 쓰세요. 아니. 현실. 분명히 ADHD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 세 번째로 뽑을 거니까 이제 우리는 1번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걸릴 확률은 어떻게 되죠? 네, 6분의 1이에요. 근데 2번 아이가 걸릴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5분의 거죠. 1이요. 어? 5분의 1. 왜? 앞에서 하나 뽑아갔어요. 그게 제가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흰색 골을. 그럼 봐봐. 무슨 소리냐? 2번 아이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아이가 안 되고, 그치? 네, 두 번째 내가 되는 경우잖아. 그러네요. 그럼 6분의 1이죠. 오, 그러네요. 세 번째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새끼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새끼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어? 6분의 1이네. 그럼 건영이가 첫 번째를 하든 두 번째를 하든 세 번째를 하든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똑같다. 네, 다 똑같아요. 마지막에는요,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봐. 그러면 봐봐. 마지막에 50% 아닌가? 6분의 5, 5분의 3, 4분의 3, 3분의 2. 3분의 2, 2분의 1, 1이죠. 여섯 번째 사람은. 뭐야 다약분 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빠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1이죠. 맞지? 네. 너네가 이제 이 경우는 그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의 개념에서 확률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너네 기분 탓인 거지? 어때? 처음에 한 애가 저 6분의 1의 확률을 끌고 당첨이 될 확률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두 번째 되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모두 다 똑같다. 아직 시행을 안 했을 때는 결국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한 첫 번째 애가 당첨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당첨이 안 되고 나면 그 다음 상황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지워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둘 다 당첨이 안 돼요. 그러면 내 확률이 4분의 1로 변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결국은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우리는 6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됐어? 네. 자, 문제를 좀 볼까요? 기본 문제 199회. 우리 원화 오기 전에 설명을 다 하게 생겼네. 그럼 뭐죠? 한번 돌렸었으니까. 자,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표는 사진동호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태어난 별자리 조사에 나타낸 것이다. 한 명을 뽑을 때 별자리가 양의 자리이거나 쌍둥이 자리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양의 자리는 지금 몇 명? 소리 자리예요. 10명. 넌 닥쳐. 쌍둥이 자리는
11명. 11명. 그렇죠. 원래 이제 얘네 전체 경우의 수를 세면 40명이거든요. 40명 중에 21명이니까 그냥 40분의 21인 거죠. 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의 자리일 확률을 계산을 해본 40분의 10이겠죠. 네. 쌍둥이 자리일 확률은 40분의 11이겠지. 네. 그러니까 얘네의 경우의 수의 확률은 두 확률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은 결국 두 확률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너무 쉬운데.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 민수와 정화는 놀이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정화가 놀이동산에 나갈 확률이 5분의 2와 7분의 5야. 양아치들 아니야? 야, 5분의 2면 졸라 안 지키는 거야. 5번 중에 2번만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야? 미친 새끼네. 딱 서두네. 아니 약속 되게 잘 지켜요. 자, 근데 두 사람이 놀이동산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서 자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5분의 2와 7분의 5예요. 그치? 그럼 얘네가 만나려고 하면 둘 다 나오셔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새끼가 나오면 못 만나는 거죠. 둘 다 안 나와도 못 만나고요. 그러면 둘 다 나올 거니까 5분의 2와 7분의 5를 곱하면 7분의 2가 되시겠죠. 네. 7분의 2가 만날 확률입니다. 네. 그럼 못 만날 확률은 7분의 5가 되시겠죠. 사실 이런 형태의 계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사건이 뭘까요? 내용적인 거는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네. 여사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부터 원래 이제 지금 너희들은 사실 이 내용을 안 배워요. 요즘에는 이제 이 한문을 내가 못해서 그러거든. 네, 그렇죠. 나물교자예요. 나머지 사건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이 만나는 경우에서 생각을 했을 때 A가 나온다, B가 안 나온다. A가 안 나온다, B가 안 나온다. A, B가 둘 다 안 나온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봐야 사실은 얘네가 안 만나는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이 경우를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뭐가 남니? 둘 다 나온다가 있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둘 다 나오는 걸 드러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만나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A가 나오고 B가 안 나온다, A가 안 나오고 B가 나온다, A, B 둘 다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를. 그래서 그걸 갖고 보는 확률을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전에 그 경우의 수를 세면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작을 때,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아니 못 만나는 경우를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눠지고, 만나는 경우를 따지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둘 다 나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로 따지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요. 알아두시도록 해요. 잘 써야 되니까. 자, 201 3번 흰색 5개, 검은 솔 3개, 주머니에 1개씩 2번 연속 바둑돌을 꺼낼 겁니다. 다음은 각 경우에 대해서 2번 모두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바둑돌을 주머니에 넣는 경우와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복원. 번영아, 정신 차려. 멍때리지 말고. 네. 첫 번째 경우는 복원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뽑을 확률도 8분의 3이고요. 두 번째에 뽑을 확률도 8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1번은 64분의 9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에 얘기하는 건 첫 번째 꺼낸 거를 안 넣겠다고 얘기했죠. 네. 그럼 비복원이고요. 첫 번째 확률은 8분의 3이고 두 번째 확률은 28분 7분의 2. 네, 7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56분의 6이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28분의 3일 거고요. 됐습니까? 자, 4번에 탁구공 4개, 골프공 6개. 이 주머니에서 한 개씩 2번 뽑을 때 두 공 모두 골프공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너무 쉽잖아, 사실은. 원래 골프공을 뽑는 거는 손에 감촉으로만 해도 뽑을 수 있죠. 탁구공, 골프공 무게도 다르잖아, 사실. 너무 달라서. 근데 어쨌든 랜덤 뽑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뽑을 확률은 10분의 6. 10분의 6. 두 번째는 9분의 5. 됐어요? 네. 그러면 9분의 6 남겠지? 3분의 1이 있고 9분의 6? 10분 잠깐만 10분의 6하고 9분의 5니까 아니다 3분의 1이겠죠. 네. 네, 암산 잘못해서 그래 이 새끼야. 따지고 있고요. 자 5번에 대한 건 직선에 대한 거 그냥 이제 1차함수랑 엮어서 좀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위에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됐어요. 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올 게 A, B, C입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이꼴 C라고 하는 녀석하고 4X 플러스 2Y 플러스 2가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됐니? 네. 그러면 너네는 뭐라고 했었냐? 이걸 갖고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얘기를 하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랑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와 상수분의 상수의 개수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네, 이건 해가 많다. 해 둘 다 많다. 그치? x의 개수분의 x와 x의 개수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와 상수분의 상수의 값이 다르다. 요 맨 끝에 것만 다르면 해가 없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x의 개수하고 해가 한 가지만 준다. y의 개수가 다르면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됐니? 그러면 b 값이 안녕하세요. 됐어요? 오, 정말 지금 시원해. 잠깐 여기 앉아있을 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a 값이 2b가 어떻게 되면 아니 되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럼 a 값이 2b가 아니 되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2b인 경우를 따집니다. 그 다음 빼면 되니까. 네, 이 값이 왜 2B가 아니었는데요? 위에 거를 풀면 이렇게 된다고. 위에 게 안 되는 거 이해가? 사고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위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개념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아니다 여기까지만 촬영합시다. 야 좀 앉혀놓고 하자. 야 짜있었어. 디바이